아니 저는 최근에 최혜병 특검이 사실은 네. 기독교계 교계를 건드리는 걸 보면서 네. 우리 주진우 선배가 너무 생각났거든요. 네. 20년 된 싸움 아닙니까?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슴에 김장한, 이영훈,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그전에는 조용기 목사였습니다. 김장한, 조용기 목사를 가슴에 품고 내가 저 사람들을 한번 잡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 은퇴하는 데는 제가 기사를 써서 공을 세우긴 했었는데, 조용기 목사보다 더 정치에 관여했던 김장환, 이 사람은 평생 숙제였어요. 네. 제가 기자 됐는데 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기 말이었는데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깡패가 있었어요. 그때 조폭이. 그런데 제가 조폭을 취재하다가 조양을 취재하는데 그 위에 조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나오고. 네, 김태촌을 취재하는데 조용기, 김장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그것도 지도자가 된다는 대통령급 사람들이 그 목사한테 고개를 조아리면서 꼼짝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단순표가 아니라 저 목사들이 진짜 보수의 거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쫓습니다. 그 앞에서 진짜 주인은 김장한하고 조용기였고, 저 앞에서 까불까불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저 장경동 목사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25년 이렇게 2년이 됐는데, 네. 제가 그 기사를 써야 되겠다. 제가 한번 써야 되겠다 해서 조용기 목사 관련해서는 순복음교회 헌금의 비밀 딱 써가지고, 그렇죠. 몇만 명이 몰려와서 사탄 기자를 물러나라, 주 기자를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건 여기 이웃이었으니까 다 봤어. 거기까지 나왔는데 김장한 목사를 어찌할까 했는데, 기사를 써야 되는데 기사를 못 쓰고 어찌할까. 제가 그동안 취재한 거를 소설로 쓰려고 소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 그랬구나. 제목은 동물의 왕국이야. 동물의 왕국. 깡패가 주인공입니다. 처음에 깡패가 와서 종교 깡패하고 정치 깡패가 있어.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결국은 배신과 협작과 뭐 이런 얘기를 해. 결국 주인이 누군가 하는데 저 뒤에 조용기와 김장한의 그림자가 아른아른하면서 계속 끌고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깡패가 하루 이제 일을 맞춰서, 네. 영등포에 있는 깡패예요. 얘는 좀 순정도 있고 깡패인데, 저기 무교동에 갑자기 출장에 가. 내가 해결하겠다고 가서 해결했다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1대 한 30으로 두들겨 맞아. 그때 그 깡패가 마지막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은, 야, 할 테면 잡아가려면 잡아가. 그러면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으면서 빤스도 벗어요, 거기서는. 근데 그 모습을 윤석열한테 보게 될 줄이야. 그 한국 현대사를 깡패로, 그 목사로 풀려고 했는데, 여기 윤석열이 그런 모습이 등장해가지고 저는 막 떨려. 전 김장환과 그 이영훈,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불렸을 때 전유라고, 특검이 이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했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아니, 근데 떨렸습니다. 주진우 선배도 이제 실화가 아닌 소설을 고민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 정말로 볼륨이 크고 그 위세가 대단할 것 같은데. 자, 전두환이 대통령 되기 전에 집에 찾아가서 인사해요. 되고 나서도 집에 가서 인사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YS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그거 누가 했는지 그 위에 김장환이 있어요. 김장환 집에 간다니까. 자, 윤석열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대권 주자로 올라가냐면은, 윤석열이 나온다 안 나온다 했어. 윤석열을 처음에 대권 후보로 세우자고 처음 외쳤던 사람이 정광훈이에요. 광장에서. 광장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김건희, 윤석열이 정광훈을 그렇게 좋아하고 추종합니다. 자,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번에 그 빤스 파동 있지 않습니까? 그 파동에 결정적인 그 키를 준 사람이 정광훈 목사이기도 해요.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 정광훈 목사는 잔챙이니까 이제 좀 미루고. 자, 대통령 하고 싶다는 윤석열을 낙점한 사람이 그때 김장환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김장환 목사하고 많이, 김사만 목사도 있었던가요? 그리고 이영훈, 여러 사람이 있다가 조용기 목사 장례식에 불러요.
불렀어 일부러. 일부러 불렀어. 그 윤석열을 네. 불러가지고 이 사람아 하느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대형 교회가 다 윤석열한테 갑니다. 야, 그런 스토리가 있구나. 그런 스토리가 예. 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은 무속 논란이 났잖아요. 왕자 무속 논란이 났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가서 순복음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말도 안 되게 기도를 이렇게 어떤 법사한테 배웠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 기도에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김장한이 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김장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CBS에서 나한테 한번 하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설레서 갔는데 다른 것만 아니야, 물어봤네. 아니야. 자, 근데 김장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논란 사과하고 그때마다 그 무속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김장한이 서로 만났다 사진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무속 논란을 없애야 줍니다. 실드를 야. 쳐줍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 있냐면은 윤석열 주변에 김건희 주변에 법사도 있죠. 건진법사 아주 오랫동안 있죠. 그렇죠. 모가지 누른 심 선생도 있죠. 심 선생은 호주머니에다 뭘 넣고 숫자를 맞추라고 하면 그걸 잘 맞춘대요. 그리고 그 선거 기간 중에 영빨이 제일 좋아서 그 옆에 가장 그래 옆에 같이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모가지 누르는 거지요. 모가지를 함부로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예. 자, 그런데 법사도 있었고 그 도사들도 있었고 무정 스님이나 스님들도 있었고 명박사도 있었고 또 누구 있어? 스승님도 계시. 스승도 있었죠. 정공 스승. 아유 서운할 뻔했네. 다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최고는 그 중에 법사 뭐 집사 그 중에 최고는 목사였어요. 김장한 목사였어요. 명태균도 그거 진술합니다. 자, 우리가 김장한을 부리기 전에 일주일, 2주일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네. 법사 뭐 도사 중에 최고는 목사였고 김장한이었다. 김장한은 언제나 윤석열을 도와줬고 김건희를 도와줬고 끝나고 나면 꼭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게 명태균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저는 최혜병 사건에 약간 관여해 있는지 알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일렀어. 저 사람 중요하다고. 그런데 최혜병 특검이 이명현 특검이 뭐 질풍처럼 달려가서 강력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네. 목사가 이 그 최혜병 사건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거의 좀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거의 증명을 했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에요. 전화뿐. 내가 임성근한테 물어봤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김장한을 아니야? 그랬더니 최혜병 사건 나기 6일 전에 자기 부대에 왔대요. 거기에서 보안 교육을 해줬대. 군인이 목사한테가 아니라 목사가 군인한테. 그리고 나선 사건이 났을 때 통화했다. 얘기했는데 사건이 나서 통화했다 얘기했는데 그 통화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목사와 이 정치인 간의 부적절한 그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는 이철규 의원과 윤석열과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한 게 다 드러났습니다. 요게 드러났습니다. 야. 저 한 그 최혜병 사건의 한 축 이종호, 김건희 이 부분이 안 났는데 이 큰 목사는 항상 김건희를 시켰거든요.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오히려 높게 판단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일도 잘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적 중인데 그 조금 이 부분에서 성과를 조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김장한 목사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 나와 있는 아직은 응. 김건희가 누굴 믿고 의지할 사람도 하나 크게 사라진 건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드디어 특검 소환에 응하고 출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현대사의 비극이죠. 비극인데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 더 비극적이었어요. 사실은 김건희는 혐의도 많고 증거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증거도 다 보강하고 수사를 했어. 그 중에 가장 명확한 부분만 들고 있었습니다. 한 3개, 4개 정도 들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증거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증거가 녹음도 있는데 뭐. 자, 1차로 주가 조작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런데 실패해가지고 4,7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났는데 그걸 보내줍니다. 다시 페이백합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주가 조직단의 그 기본적인 그 원금 보장은 최은순 그 패밀리 비즈니스에도 원금 보장이 가장 있어요. 1번이었어요. 네. 원금 보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 다 어떻게 됐다고 통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숨겨놨던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명확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특검에서 재반박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 하고 끝났어요.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명태균 그렇죠. 명태균 여론조사와 넘어가야죠. 공천 네. 개입. 그래서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너 여론조사 이거 시켰지 않느냐. 그래서 받았지 않느냐. 돈도 네. 안 냈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피해날이 언론사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피해날이 언론사가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이고 여론조사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명태균하고 하는 그 카톡을 제가 공개했어요. 그렇죠. 이미 거기에 다 나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피해날에서 그러니까 명태균으로부터 받는 여론조사가 윤석열이 너무 지지도가 높다는 여론조사가 너무 튀어서 언론사에서 하다가 못하니까 그때 다른 언론사가 필요하다 얘기하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실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김건희가 움직여서 세계일보가 그걸 받아줘요. 여기도 통일교가 이어지는 건데 요거 아직 안 나왔어. 그렇네. 그렇잖아. 그렇네. 세계일보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여론조사가 이상해서 우리도 못해요. 그래 머니투데이에서 하다가 못해요 했더니 문제 된다고 했더니 저 시골에 있는 명태균이 언론사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꽂아줬어. 통일교의 세계일보를. 근데 세계일보에서 가만히 있죠. 세계일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는 문제가 크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수사가 될 건데 아는데 그렇게 또 거짓말하는 거야.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지나갑니다. 목걸이에 대해서는 아니 목걸이는 그라프 목걸이가 있고 통일교에서 받은 목걸이가 있습니다. 목걸이가 있는데 통일교에서 그 건진법사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잘 받았다는 통화 내역까지 나왔어. 나왔는데 자 나는 모른다. 나는 받은 것도 없고 모른다. 다 건진법사가 받고 뭐 알아서 한 거다.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해. 모른다고 하는데 아니 잘 받았다고 전화 내역을 이렇게 들이밀어요. 잘 들어봐라. 목걸이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천수삼 그 얘기만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고 건진법사가 받아서 잃어버렸고 자기하고는 관계없고 자기는 모르는 일인데 잘 받았다고 전화를 왜 받아라.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듣고 말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기 김건희의 목을 그냥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반클리프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2022년 6월에 나토 순방 갔을 때 첫 번째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걸이는 뭡니까? 그랬더니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지인 거다. 누구한테 빌렸다. 사실은 내가 사서 줬다. 그래놓고 특검에 올 때는 25년 전이었나요? 20여 년 전에 홍콩에 가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 그러니까요. 2015년에 나왔는데 10년 전 거 제품인데 짝퉁을 10년 전에 먼저 만들었다고 이걸 얘기하면 거기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웃지요. 웃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여기 원래 자기가 좀 아니. 근데 반클리프 목걸이는 그 목걸이 그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팔려요. 1년에 한 몇 점 팔리는 건데. 그렇구나. 자, 나토 순방 직전에 김건희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디 백화점에서 그 목걸이를 사려고 세탁을 많이 했어. 다 깡을 해가지고 해서 그 목걸이를 사고 이걸 특정했어요. 자, 이 목걸이를 찾지는 못했으나 이 목걸이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 넘어갔다는 것을 그것까지 다 확인한 거예요 이미. 특검에서 쥐고 여기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어머니 한갑 그런 거 웃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수사가 빨리 끝났어요. 아직도 많았는데 네. 이만큼만 해도 충분하겠다. 워낙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워낙 거짓말을. 그 김건희 주변 사람의 특징이 자 목걸이에 대해서도 자 김건희 오빠 부인, 김건희 오빠의 그 처형. 그렇죠. 처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 이런 사람들 진술을 다 이렇게 받았는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 알아.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다가
막히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묵비하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진- 하거나. 진술을 예. 모르쇠로 하다가 음. 모른다고 하다가 묵비하고 이렇게 했고 넘어갔는데 김건희의 특징은 자 준비했던 거짓말이 막혔어요. 이렇지 않습니까?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거기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아, 집에 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반클리프 목걸이가 2015년에 나중에 나왔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들었을 거 음. 아닙니까? 들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환갑 선물이 아니라 칠순 선물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 이런 사람은 없었다. 역대 이렇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하는 사람. 뻔뻔하고. 네. 그래서 그 특검 검사들이 이렇게 조사하다가 너무 놀랬대요. 그 안도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앞에서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면 해버리니까. 하지만 우리도 좋잖아.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하면 딱 그렇게 붙여서 내잖아. 그렇지. 예, 끝나잖아. 함정을 파놓고 딱 네. 물어보는 건데.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거짓말을 하는데 놀랍더랍니다. 아니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선배 더 잘하시지만은 본인을 상대로 한 수사가 구속이나 기소를 전제로 한 거란 걸 본인도 알 텐데 예를 들면 조사기관에 나가면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진술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고 나온다는 성의만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정말 겁도 없는 건지 멍청한 건지. 자기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게 뭐가 줘야 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권한이 없어. 네. 그래서 내가 도장 찍지 않았어. 내 앞에 윤석열, 이준석 그리고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나한테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증거 대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집행유예야 자기는 괜찮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구속은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 근데 이쯤 되면 옆에 있는 조력하는 변호사들이 경험이 일천하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아무리 봐도 우리 피의자 혹은 이제 피고인 될 사람이 위험하다 느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방송 나가기 직전에 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말을 못 하겠대. 말을 못해.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아니에요. 법률 얘기하고. 조언을 해도. 네. 아니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몰라. 이게 진실이 아니야. 나는 아니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야. 못하는 거예요. 저기 윤석열이 재판에 나왔을 때도 헌재에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네. 워낙 말이 많으니까 말 속에서 트집을 잡힐 거다.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변호사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 윤석열을 꺾지 못해가지고 얘기를 했어. 얘기를 네. 했는데 끝나고 재판 끝나고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뭔지 알아? 역시 대통령님이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만 진짜 간신이구나 그런 완전히. 예. 자, 지금도 그런 사람만 남았고요. 대통령실도 그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캠프도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거 문제가 됩니다. 이거 좀 걱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한 사람들 다 아웃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김건희 윤석열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